제주항공 유해기 참사 관련돼서 오늘도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얘기해 보겠는데요. 정윤식 카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요, 뉴스와이드가 화면으로 하나 준비 좀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 조종사의 모습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저런 모습이 여객기가 아마 동체 착륙을 한 상황에서 이 칵핏이죠. 이 조종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저 위치에 보시면은 조종사가 어둡게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뒤늦게 이게 이 온라인상으로 공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고기 기장님의 모습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인 것 같은데 최후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이 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아마 마지막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윤식 교수님. 네. 일단 이 사고가 이제 조류 활동 경고가 관제탑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이 선에 비행을 한 뒤에 동체 착륙 그리고 충돌까지 딱 9분 정도 시간.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저 조종사의 손을 뻗은 손의 모습. 이거 어떤 동작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는? 예, 저 위치에서 보면 사실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는 모습은 그 유리창으로 보이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려지겠죠. 예, 가려지고 있고 예. 저 때는 아마 기장이 조종을 했을 상황입니다. 기장이 조종을 예, 하고 그래서 있고. 기장은 사실은 조종관과 또는 습관적으로 우리 운전할 때도 오토매틱을 또 기아를 쓰지 않지만 손이 이렇게 기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엔진 스로틀에 있고 예. 한 손을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기장은 아마 동체 착륙 때 굉장히 심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예.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거를 앞에 대시보드나 또는 유리창 위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 그 손잡이를 잡으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일단 지지대를 만들고 지시하는 것 같은 거를 뭔가를 잡고 조치를 하는 모습으로 예,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을 올리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물론 이 충돌로 인해서 너무나 큰 희생이 났지만 동체 착륙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거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절차에 보면은 동체 착륙, 그러니까 정확한 동체 착륙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예. 노 기아 랜딩, 기아를 노기아래. 예, 아. 쓰지 않고 착륙해서는 정상과 동일하게 착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마찰력을 좀 증가시키는 행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행위가 이 기종상 좀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뒷부분, 우리 테일 부분이 땅을 끓이면서 오는데 예. 이게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조종알을 뒤로 당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당긴 건지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 기체가 약간 또 재부양 다시 또 뜨는 것 때문에 감속에 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없어요. 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 얘기하십니다. 아쉬움 속에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이마스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공항에 다른 나라에는 설치된 곳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이게 무엇인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plane ended up in the arrestor bed at the end of the runway, destroyed about 80 arrestor bed blocks. Happily, there were no injuries. 활주로 끝에 저런 장치가 돼 있는 나라가 꽤 있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활주를 벗어나도 급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마스 풀어서 얘기하면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대만에 있는 공항에 설치가 돼 있대요.
대형기도 착륙 가능하고 미국은 전역에 71개 공항에 120여 개 넘는 이마스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정윤식 교수님, 지금 미국에서는 27년간 총 22번의 사고를 막았다. 저 장치로 인해서. 이 이마스 정확하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활주로 우리가 스타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활주로 지나서 이제 항공기를 좀 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평탄화시킨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예. 오버런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거기에다가 일종의 우리 건설 자재 ALC 또는 딱딱한 스티로폼 같은 걸 깔아놔서 예. 그게 부서지면서 바퀴가 그걸 파고 들어가면서 비행기를 제동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저 장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넓은 활주로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도리어 항공기를 손상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스타웨이, 즉 우리가 말한 그 활주로 종단 구역이 좀 작은 곳에서 활주로 길이가 좀 짧은 아니, 활주로가 아니라 예. 활주로 끝에 부분에서 활주로가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담벼락까지 외벽까지가 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될 확보 안 때. 됐을 때 저런 거를 설치하면 예. 그 종단 구역을 줄여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래 300m였는데 저걸 설치하면 150m로 줄여준다든지 저 장치가 있으니까 굳이 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무안공항도 초기 설계 때는 예. 그런 로컬라이저 같은 게 설치가 안 되고 했을 때는 충분한 그 설계 기준을 맞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규정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약간 부족한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요. 예. 저런 거는 단점은 모든 기종에 다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예. 만약 무안공항처럼 이제 소형,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기긴 하지만 대형기 중에 소형기 한 정도로만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강도를 맞춰서 설치하면 좋지만 또 만약에 그런 데다가 747 같은 거 내리면 너무 파여가지고 안에 있는 승객이 다친다든지 항공기가 부러져서 더 문제가 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용적으로 완전히 쓰기에는 또 약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무안 국제공항의 저 이마스 장치가 그 여객기에 맞춰서 설치가 됐더라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아쉬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좀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를 쓴 활주로들 보면 우리처럼은 250m 이상을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거의 150m 굉장히 짧은 그 스타베이가 있는 곳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 처음에 설계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은 737 정도 또는 심지어 767 정도까지도 충분했다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고려 자체를 안 하고 다른 공항들도 사실은 충분히 그 스타베이부터 우리가 말하는 중단 안전구역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는데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런 걸 고려를 안 했지만 저런 게 이제는 굵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장을 위해서 땅을 구매를 하고 설계 변경하는 것보다 저게 더 쌀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국토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블랙박스가 회수가 됐죠. 그러니까 비행 기록 장치 블랙박스, 음성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 다 두 가지가 회수됐는데 지금 국토부가 블랙박스를 지금 미국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오늘 합의하였고 이제 미국에 가서 하다 보니 또 혹시라도 이제 편향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뭐 우려를 하시는데 사조위 우리 조사관들이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편향된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가 나와요. 자꾸만. 자, 파손된 이게 비행 기록 블랙박스거든요. 이거를 미국 쪽에 보낸대요. 그래서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의 조사관들이 지금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파견된 미국 합동조사단, 연방항공국 등 보잉 관계자까지. 정윤식 교수님, 일단 블랙박스 왜 미국으로 보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왜 미국으로 보내는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 공항에서 우리나라 여객기에 사고가 났는데 왜 미국 조사관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걸까요? 이제 블랙박스는 우리가 좀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그걸 뜯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기 한일 제품으로 좀 보이는데요. 제작사에서 하는 게 그나마 혹시 데이터의 손상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하기엔 자신이 없는 겁니까? 사실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미국 쪽 조사관이 지금 나와 연방항공청 그다음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이런 예. 쪽에서 와요? 예, 이제 지금 조사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작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NTSB 또 제작사인 보잉 심지어 태국 승객분이 계시기 때문에 태국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우리나라한테 위임했을 가능성이나 미국에 위임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저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 자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우리 조사관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건 의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온 데이터를 상호 해석하는데 아무래도 제작사는 제작사 나름대로의 그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 서로 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미국 얘기가 나오는가 이런 내용에서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